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28일입니다. 사실은 어제 첫 강의를 녹화를 했었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날려버렸습니다. 다시 촬영을 하는데 뭐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드디어 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었어요.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이제 뭐냐 이런 걸 질문을 주셨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소위 이른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해서 운영체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체제 자체에 대한 어떤 기능, 이걸 추가 기능을 개발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운영체제를 활용, 요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이걸 활용하든지 운영체제에 없는 기능을 새로 만들어 넣든지.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기본적으로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하기에 앞서서 운영체제에 대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이게 없이는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절대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요즘 시스템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죠. 2022년 현재 아마 가장 많은 개발자는 당연히 웹 프론트 개발자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자, 아무튼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란 그런 거고요. 그래서 운영체제 이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실 분들, 혹시 이 영상을 지금 그 운영체제를 공부 안 하고 보시는 분이 계신다면 운영체제 강의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전제조건 말씀드리면 C++는 어지간히 다 하셨다라고 칩니다. 물론 C++ 이론은 다루지 않습니다. C 언어 기준으로 가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자료 구조 정도는 뭐 어지간한 거는 다 하셨다. 포인터 같은 거 가지고 뭐 나 헤매지 않는다 정도 되시는 분이면, 그리고 운영체제를 공부했다면 시스템 프로그래밍으로 넘어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만약에 모자라면 중간에 보충하시면 되겠죠. 자, 우선은 시스템 프로그래밍 중에서도 이제 우리는 지금 제 수업은 이제 윈도우즈 운영체제 환경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다룹니다. 이거 말고 이제 해볼 수 있는 게 뭐 일단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래밍이 있겠고 유닉스 계열 시스템 프로그래밍이 있겠죠. 뭐 iOS도 뭐 이쪽 계열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폰 안드로이드는 이제 리눅스고, 그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애플의 iOS도. 그러니까 뭐 결론은 뭐 이 중에 어떤 무엇인가를 배우신다면 뭐 환경에 특화되는 어떤 내용은 뭐 각각에 맞춰서 따로 배우셔야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요 세 놈 다 비슷합니다. 제가 보기에 용어 정도가 다르고요. 또 뭐가 다르냐면은 그 API가 이제 필요한데 시스템 API들, 요 API 이름이 좀 다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용어가 같을 수밖에 없는 게 같은 운영체제론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세 개 중에, 그러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은 두 개 중에 하나를 배우실 것 같아요. 윈도우든 아니면 리눅스든. 자기가 편한 거 하나를 완벽하게 끝내시면은 뭐 나머지도 쉽게 끝난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가장 첫 번째로 다루려는 주제는 바로 프로세스입니다. 자, 프로세스가 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설명을 해왔고, 그 다음에 얘하고 좀 차이를 구별해서 생각하셔야 되죠. 스레드요. 이 두 가지의 이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죠. 뭐 간단히 정리 다시 한번 하자면, 프로세스라는 어떤 단위, 공간이 주어지고 얘가 어떤 주체, 식별 주체로 사용이 되죠. 그리고 스레드가 이제 그 속에 프로세스에 속한 어떤 소속된 개념으로 쓰인다, 뭐 이런 얘기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스템 프로그래밍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먼저 다루게 되는 게 이제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운영체제가 이 프로세스 단위로 기본적으로 뭔가 자원을 할당을 하죠.
여기서 이제 자원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바로 이제 버추얼 메모리 스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가상 메모리라는 공간을 프로세스 단위로 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스레드들이라는 게 이제 모두 프로세스에 속해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프로세스 단위로 뭔가 제어를 한다. 그러니까 프로세스에게 주어진 이런 가상 메모리 스페이스를 운영체제가 회수해버려. 그럼 이 스레드들은 다 공간을 잃게 되죠. 그러니까 프로세스 자체가 아예 스탑이 됐거나 종결이 됐다. 그러면 스레드들도 함께 종결되겠죠. 끝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라는 개념 이해하셔야 될 텐데, 일단 API 함수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윈도우 시스템 프로그래밍 할 때 이제 가장 먼저 보시게 될 API 함수, 바로 create process 함수입니다. 이 함수명에 여기 보면 이 끝자리가 A로 끝날 때가 있고 아니면 W로 끝날 때가 있는데, 둘의 차이는 별거 없죠. 예, 캐릭터냐 아니면 와이드 캐릭터 T냐. 예, 그러니까 이제 유니코드 문자를 쓰냐 뭐 이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윈도우 커널은 유니코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애들을 호출하셔봤자 실제로는 이 그 ASCII 코드 형태의 문자열, 일반적인 문자열을 전부 다 유니코드로 변환해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윈도우 10 이상 운영체제를 다들 사용을 하실 테니까 유니코드 기반 와이드 캐릭터를 쓰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아무튼요, 그 레퍼런스를 찾아보면 이제 요 create process 함수의 이제 끝자리가 A인 걸로 나오는데, 요 내용을 가서 보면 이제 함수 원형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윈도우 같은 경우 참 짜증이 나는 게 뭐냐면 이런 자료형들이 굉장히 특이하죠. 여기 보면 뭐 LP 이거 왜 안 지워지니? 얘야 지워져라. 안 지워지네요. 컨트롤 Z를 눌렀지만 잠시만요. 이렇게 지우지 뭐. 그럼 자, 여기 LP LPC STR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서 LP 중에 P는 쉽게 말해서 포인터입니다. 예, 포인터고요. 이 L은 뭐냐면 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롱 포인터다 이런 건데, 왜 이름이 이렇게 생겨 먹었냐면은 뭐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는 뭐 STR 뭐 문자열에 대한, 그러니까 뭔가 캐릭터에 대한 포인터 같은데, 왜 이렇게 뭐 P 아니고 LP 붙고 이렇게 됐냐면은, 옛날에 이제 16비트 시절에는요, 뭐 이제 그 16비트 포인터가 있고 32비트 포인트가 있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둘의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뭐 파 포인터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과거의 어떤 뭔가의 잔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포인터 하면 될 일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뭐 형태로 된 형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LP가, 그러니까 이게 포인터 기호가 없으니까 얘가 포인터란 생각을 못 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포인터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매개 변수가 뭐가 굉장히 많죠. 자, 뭐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하자면, 그 우선은 이제 그 요거를 뭐 이제 설명을 말 그대로 좀 할게요. 설명을 지금 뭐 함수 레퍼런스 먼저 이거 먼저 보고 설명을 좀 갑시다. 무슨 얘기냐, 일단 여기 보니까 create process라는 함수는 create a new process를 뭐 생성을 한대죠. 그리고 그 프로세스 뿐만 아니라 그 프로세스 is primary thread, 그러니까 프로세스는 독립적으로 뭔가 실행하는 주체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 실행의 단위죠, 윈도우에서. 근데 프로세스는 무조건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스레드를 가져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실행되는 스레드를 그걸 프라이머리 스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 스레드를 실행까지 시켜주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내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내부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이 create process 함수 내부를 뜯으면 이것만 해도 책이 한 권 나와 말어 할 판이에요. 이 깊은 이야기를 만약에 알고 싶다면 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커널 공식 가이드라고 되어 있는 윈도우즈 인터널스라는 책이 있는데 7번째 판형이 나왔고, 지금 이게 마지막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를 그 번역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두께도 두꺼운데 이게 볼륨 1이죠. 여러 개 있다는 뜻입니다. 두 권으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보면 이제 create process 함수가 호출됐을 때 그 내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 뭐 convert 하네, 뭐 invalidate를 하네, 파라미터 뭐 플래그 이런 거 하다가 뭐 요런 순서로 뭘 한다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create process라는 API가 콜됐을 때 이제 윈도우 서브 시스템이 호출되기 전에 뭐 그 전에 뭔가 하죠.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이제 P 파일이겠죠. P 포터블 익스큐터블 파일 실행 파일 형식이죠. 그래서 이제 그 뭐 거기서 뭘 하네 어쩌네 저쩌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프로세스 초기화 과정을 거치는데 이 새로운 프로세스는 이 그 서브 시스템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생겨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스레드 아마 그 프라이머리 스레드가 이니셜라이제이션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엔트리 포인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실행 파일이라는 게 결국 이제 그 실행 코드라는 건 기계어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계어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시작될 기계어가 어딘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겠죠. 그 주소가 바로 엔트리 포인트입니다. 뭐 이렇단 얘기고, 이 얘기를 자세히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create process 함수를 이용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매개 변수가 뭐뭐가 넘어가는지 설명을 할게요. 자, 이런 거를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일이 다 외우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를 보시면 되겠죠. 뭐 요즘은 구글을 통해서 뭐 워낙 쉽게 레퍼런스를 찾으실 수 있으니까 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이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구글링을 좀 해보시면 이 방금 제가 캡처해 놓은 화면이 여기 나오겠죠. 이거 설명을 진짜 보다 보면 눈물 납니다. 이걸 다 알아야 되는가? 예, 결국은 다 아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모든 걸 다 알고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친절하게 보면은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이그젠플스 해가지고 예제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쓰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노트하고 또 분홍색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건 잘 봐야 되겠죠. 뭐 이 얘기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create process 요거 관련된 예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인데, 자, 이거를 지금 여기 요거를 그대로 갖다가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제를 하나 새로 생성을 하는데 아주 심플하게 MFC 어플리케이션으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한 거 만들 때는 대화 상자 기반 어플리케이션 정도로 하시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프로세스 샘플 뭐 01 정도로 해서 제가 만드는데, 어플리케이션 종류는 이제 그 대화 상자 기반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만드는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대화 상자가 가장 심플한 구조를 갖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화 상자 기반 뭐가 하나 생겨났는데, 여기 보면 뭐 이제 쓸데없는 컨트롤들이 뭐 나오죠. 이런 거 빼서 선택해서 딜리트 지워버리고, 제가 버튼 하나 이만큼 지막하게 하나 만들겠습니다. 만들었죠? 그냥 클릭하고 Alt 엔터 그러면 이렇게 속성창이 나올 텐데, 여기 이제 id 이거 뭐 이제 인티저 상수값이죠. id 뭐 create 이거 뭐 대소문자, 이거 뭐 다 대문자로 써야 되냐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상관은 없어요. 그냥 create process 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을 그냥 두면 캡션이 좀 그렇잖아요. 역시 그냥 요것도 create process, 여기나 이제 함수 기업까지 이렇게 줄게요. 그럼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런 형태 버튼이 글자도 바뀌었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이 버튼을 리소스에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이 이벤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 호출될 핸들러 함수가 자동으로 등록되죠. 여기다 뭐 할 거냐, 아까 그 예제가 있었잖아요. 고마워라, 그죠? 카피. 그러면 이게 다 들어가니까 이 메인 이런 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요 중간에 요것만 요렇게 긁어가지고요. 여기 넣어놓고 설명을 할게요. 넣어놓고.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그 구글링에서 본 거는 이제 그 CLI, 그러니까 커맨드 라인에서 실행하기 때문에 아그브이 막 이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죠.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그C, 아그V 이런 건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날려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또 어마무시한 구조체가 나오죠. 요런 거를 클릭한 다음에
F12 단축키를 누르면 얘 선언이 어딘지 나와요. 그 스타트업 인포메이션 해가지고 여기 이제 우르르 나오죠. 요거네요. 뭔가 되게 많다, 그죠? 그리고 뭐 리저브드도 있어, 그죠? 뭐 안 쓴다는 얘기인데, 뭐 어쨌든 이건 이제 삭제하시거나 그러면 큰일 나니까 수정하지 마시고, 프로세스 인포 같은 경우도 쫓아가 보시면 뭐 대략 이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핸들 이런 거 나오는데, 윈도우에서 핸들의 본질이 뭐냐면 쫓아가 보시면은 별거 없어요. 뭐예요? 보이드 포인터야. 그러니까 보이드 포인터를 보이드 포인터라고 해주면 좋은데 굳이 꼭 핸들 그려놔가지고 사람이 짜증이 나는 거죠. 이래서 MS가 요걸 바가지로 먹었어요. 아무튼요, 여기 이제 아그씨로 넘어온 거를 뭐 여기를 이제 뭔가 실행을 시키려는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대고 제가 노트패드 .exe 이렇게 할게요. 근데 이제 지금 그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교재처럼 여기다 A든 W든 써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아무것도 안 쓰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W로 잡혀요. 와이드 캐릭터로. 그러면 이런 애들은 언더바 T 매크로죠. 이렇게 해서 막아주면 얘가 이제 유니코드가 됩니다. 아니면 이것저것 귀찮으면 앞에 L 쓰세요. 그냥 L 쓰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그 얘가 그냥 이 와이드 캐릭터에 대한 포인터로 바뀌죠. 네, 이렇게 L 쓰셔도 되고 아니면 언더바 T 하셔도 되고, 그 다음 여기 이제 printf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안 되죠.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 getLastL 함수 같은 경우 이거 굉장히 중대한 의미가 있는데, 스레드에서 뭔가 실행하다가 문제가 났을 때 막판에 발생한 에러 코드를 얘가 반환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하니까 잘 써볼게요. 근데 문자를 다룰 때는 이제 MFC에서는 C스트링이라고 스트링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에다 대고 format 이렇게 하시면 이제 printf처럼 쓸 수가 있죠. 역시 앞에다가 L을 좀 붙여서 유니코드 스트링으로, 와이드 캐릭터 스트링으로 만들겠습니다. 대략 이렇게 만들고, 뭐 그러면은 빌드 해보면 뭐 빌드는 잘 되겠죠. 이게 이제 빌드에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여기 이제 크리에이트 프로세스 이렇게 실행하면 되죠. 근데 이렇게 했더니 애가 죽어요. 어머? 뭐지? 나 잘못했나? 뭐지? 자,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F5키 눌러서 디버그 모드로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 크리에이트 프로세스 요 함수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죽을 테니까. 클릭을 했더니 여기서 이제 익세션 오류가 났죠. 여기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오류가 났대요. 그래서 액세스 위반이 났다. 그래서 여기 커널 베이스 뭐 어디에 뭐에 어쩌고 난리가 나 있어요. 그쵸? 뭐 이런 얘기를 또 보면 젠장 이건 또 뭔 소리야. 나 왜 이래. 뭐 이러면서 이제 당황하게 되겠죠. 예, 당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 이제 그 호출 스택 같은 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뭐 볼 거 있습니까? 너무 명확하죠. 특히 이제 커널 32에서 일로 넘어가서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인데 요거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 이제 핵심 한마디가 딱 써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위치를 뭐 하는 동안? 기록하는 동안. 그러니까 쓰기, 메모리에다가 라이트를 하고 있는데 액세스 바이올레이션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기를 한다고요? 웃기잖아? 가만 생각해 보면 웃기잖아요. 지금 쓰기를, 자, Shift F4 눌러서 멈춥니다. 쓰기가 발생할 만한 데가 여기쯤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하다가 죽었는지, 아니면 이런 데인데 여기다 브레이크 포인트 한번 걸어 볼게요. 165번 F9 포지션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서 디버그 모드로 실행하고 다시 호출해서 넘어가 봅니다. F10 눌러서 한 칸씩 따라가 보세요. 이렇게. 그럼 뭐 하다 죽나?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안 죽고 넘어갔잖아요. 여기서 이제 F10을 딱 눌렀더니 여기서 나.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죠. 뭐가 웃긴 거냐면은 크리에이트 프로세스를 호출했는데 여기서 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뭐가? 쓰기가 발생했다. 이럴 때는 잽싸게 다시 레퍼런스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 레퍼런스를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요런 애들 중요합니다. in, out으로 된 놈들 있죠. in, out이나 out. 그러니까 쓰기가 발생한다라는 건 여기에서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심해 볼 때가 어디냐면 요 두 놈이야. 요 두 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요 마지막 파라미터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요건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이거 멈춰놓고 Shift F4 멈춰놓고 보면은 요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거든요.
요렇게. 근데 이제 여기잖아요. 요거는 지금 에러가 날릴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지금 나는 그 MS 거를 카피에다 했는데 이제 레퍼런스대로 보고 고쳤더니 이제 여기서 나더라. 아, 쓰기 오류가 여기서 났구나. 이게 문자열 상수니까 난 거죠. 왜 났을까? 어쨌든 여기다 대고 라이트를 할 수가 있다고 하니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자, 와이드 캐릭터라고 했죠. 뭐 그냥 와이드 캐릭터로 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에서는 이제 T 캐릭터라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상수 정의에 따라서 와이드가 되든지 캐릭터가 되든지 뭐 이렇게 돼요. 요걸로 이제 뭘 선언을 할 거냐면은 여기가 이제 스트링이죠. 널 제로로 끝나는 sz 버퍼를 제가 선언하는데 이게 이제 그 상수 정의 잘 보세요. 여기 이제 max pass 이러면은 윈도우에서 쓸 수 있는 가장 큰 그 절대 경로 길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언더바 맥스 fname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뭐냐? 윈도우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파일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파일명과 패스 길이를 다 합쳐도 이 배열의 길이를 절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대고 이렇게 초기화를 예쁘게 해주면 문제가 안 나겠죠. 무슨 얘기냐? 여기다가 대고 notepad.exe라고 쓰고 옆에 이제 L 붙여줘야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스택 메모리죠. 리드 라이트 다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sz 버퍼라고 제가 바꿔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빌드하고 실행을 해 보니까 노트패드가 잘 뜨네요. 자, 제가 일부러 이제 그 오류를 보여드렸고 잡는 법도 보여드렸어요. 제가 이 크리에이트 프로세스에 대한 거 뭐 잠깐 보자면 여기 보자면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여기다 대고 이제 이 프로그램 실행할 프로그램의 이름을 주라는 거거든요. 꼭 주지 않아도 돼요. 이 널이라는 게 제로고 널 포인터죠, 그냥. 그러면 안 주면 그냥 상관없어요. 근데 실행할 프로그램의 경로는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매개 변수가 잘못되면 일단 실행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노트패드인데 D를 빼.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저런 파일이 없을 테니까 이런 걸 실행시켜 버리면은 이렇게 하면은 실행이 당연히 안 되겠죠. 이것도 그냥 안 되고 넘어가 주네. 오류가 좀 놔줘야 되는데. 아, 요걸 안 했구나. 메시지 박스로 제가 찍지를 않았네요. AFX 메시지 박스 해가지고 str temp 요거를 제가 출력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여기 오류가 났다. 그럼 여기 보면 이제 create process failed 숫자 2가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함수가 2를 반환했다는 얘기인데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이제 그 도구에 가시면은 여기 오류 조회라고 있어요. 여기 가서 조회할 때 값을 2를 넣어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지정된 파일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경로가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예, 이런 게 없다는 얘기니까. 원래는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이렇게 상대 경로로 쓰면 안 되고 풀 경로를 써야죠. 이렇게 원래는 뭐 윈도우즈 밑에 노트패드 이런 식으로 써야 되죠. 원래는 이래야 되는데 뭐 그냥 안 쓰면 뭐 정해진 그 패스에서 환경 변수 뒤져가지고 패스 경로에서 실행 파일을 설치를 해서 실행하게 되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겠죠.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들을 실행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를 실행하게 되면 어떤 개념이 성립하냐면 프로세스에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프로세스 A가 있는데 이 A가 create 프로세스를 콜을 한 거죠. create 프로세스 함수를 호출을 해가지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하나 실행시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예제처럼 만약에 노트패드를 실행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A는 이제 부모 프로세스, 페어런트 프로세스가 되는 거고 이 노트패드는 이 A라는 프로세스의 자식, 차일드 프로세스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식은 대부분의 경우 부모의 것을 상속하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 여기 보면 이제 시큐리티 얘기 나오죠. 시큐리티. 그러면 얘가 이제 갖고 있는 권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권한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로그인 할 때 만약에 이제 내가 일반 유저로 했다 그러면은 이 일반 유저에 의한 권한을 이 프로세스가 갖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로그인 했을 때 처음 실행되는 게 탐색기죠. 근데 그 탐색기가 일반 유저야. 그러면 탐색기로 비주얼 C도 실행하고 그걸로 뭐 만들어서 실행하고 다 하죠. 그 권한은 계속 계승됩니다. 그래서 일반이라는 권한을 들고 다니게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개 옵션, 여기 옵션이죠. 여기 파라미터를 뭘로 줬다? 얘 널로 줬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상속해라. 시큐리티 관련된 뭐 어쩌고 블라블라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자 요거 잠시만요. 야 넘어가죠. 요거 두 개죠? 요거 두 개 시큐리티 관련된 거. 네, 그래서 이제 그 어트리뷰트, 시큐리티 어트리뷰트에 관련된 건데 널 주면 부모 거 상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핸들과 관련된 이제 핸들 상속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만약 이제 false로 돼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생성과 관련된 플래그들도 막 잔뜩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필요하면 찾아보세요. 제가 왜 안 보여드리냐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파라미터와 관련된 레퍼런스만 뒤져도 오늘 하루 종일 수업해도 안 끝나요. 10시간은 떠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이것만 갖고도. 그럴 만큼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구나. 그냥 대충 느낌 오잖아요. 환경이라든지 뭐 여기 환경 변수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작할 때 디렉토리 어디로 워킹 디렉토리 어디로 정해줄 거냐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요런 인포메이션 스타트업 인포 관련된 것도 여기에 이제 이건 라이트 해준다는 거죠. 특히 이제 레퍼런스에서 요거 잘 봐야죠. 요거 스타트업은 집어넣는 거고 프로세스 인포는 이제 라이트가 돼서 나오니까 인이냐 아웃이냐 이거 잘 보셔야죠. 굉장히 중대한 의미가 있다. 참고하시고요. 그 스타트업 인포 같은 경우도 안 줘요. 거의 안 줘요. 왜 안 주냐? 안 주면 네, 부모 거 상속받습니다. 그냥 그 설정을 그대로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요런 얘기를 좀 여기까지만 좀 하고요. 지금도 벌써 시간이 잠깐 떠들었는데 벌써 30분이야. 진짜 소개만 해도 30분이야. 이 어차피 시간 간 김에 마무리를 좀 짓자면 MSDN에서 여러분이 레퍼런스를 찾아보시면 이 프로세스 관련된 함수가 무려 이만큼이 있습니다. 이만큼이 살벌하게 많죠? 그럼 이걸 다 쓰냐? 아니요. 다 쓰지 않아요. 다 쓰지 않고 그냥 지금 여기서 겨우 요거 하나를 이제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딱 요거 하나를. 그래서 크리에이트 프로세스 하나 이제 살펴봤다. 생성하는 거죠. 그 밑에 있는 애는 좀 눈에 딱 들어오죠. as 유저. 만약에 이제 시스템에 유저가 여러 명이면은 그 여러 명의 유저 중에 어떤 것으로 퍼미션을 두고 이제 그 권한으로 실행할 수 있는 거죠. 뭐 이제 그 관리자 권한이 있는 유저로 실행하게 만든다거나 그러면 이 유저 사용자 계정 정보 이 파라미터로 또 넣어야 되겠죠.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거. 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자주 쓰는 거를 좀 나열을 해드리자면 우선은 그 current process ID 그러니까 프로세스 아이디가 뭔지 알아내기 위해서 이거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urrent processor number인데 이게 요것도 이제 꽤 써요. 요것도 좀 쓰고 그 외에는 좀 많이 쓰는 게 뭐 글쎄요. 그 외에는 그닥 많이 쓰는 건 없는 것 같고 요거 가끔 쓸 일 있어요. 요거 set process affinity mask라고 요거 이제 프로세스가 그 시스템에 그 CPU가 만약에 이제 코어가 여러 개잖아요. CPU 코어가 뭐 한 8개 있다 여기에. 그러면 8개를 기본적으로 다 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콕 집어가지고 어디다만 써라 할 때 이제 이런 걸 써요. 얘는 좀 쓸 일이 있고 그 외에 제가 써본 걸로는 요놈 정도가 있겠네요. 요놈 정도?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쓰는 게 이거죠. 이제 terminate process. terminate 그러면은 이제 terminate 프로세스를 혹은 그것에 그리고 거기에 속한 스레드까지 모조리 다 싹 다 종료시키는 거. 프로세스 kill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이제 enumeration.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하냐면은 프로그램이 이제 작업 관리자 같은 거를 실행해서 여러분이 이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나열해서 알아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이런 함수가 있구나 해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쓴다. 그래서 하나씩 좀 알아가 볼 텐데요.
우선은 오늘은 가볍게 소개, 죄송합니다. 가볍게 소개만 했는데 30분이 갔어요. 네, 시스템 프로그램이 원래 좀 이래요. 그래서 강의가 매우 길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안 돼. 참,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요런 레퍼런스 보실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 막판에 requirements라고 해가지고 요거 반드시 보세요.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remarks 해가지고 뭐 여기 이런 설명이 있는데 보통 레퍼런스 볼 때 어디만 보냐면 기본 설명하고 파라미터만 달랑 보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어떤 이슈를 만났을 때 해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리막스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요 말 있죠. 이 만약에 함수가 실패하면 return value는 제로다. 그럼 어떻게 해라? 정확한 원인은 getLast error 함수를 호출해서 알아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런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중요한 팁도 될 것이고 뭐 다 같이 함께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진행하는 동안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22를 가지고 코드를 일정 수준 만져가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간이 좀 긴 강의들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실습도 좀 꼭 좀 해보시라고 강력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긴 시간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